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점심 무렵이었다. 사람들로 붐비던 시장 통로. 누군가 내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다. 그 여자는 나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피가 다 빠진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 여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도망쳐야 할 사람을 눈앞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나는 그 표정을 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그 여자는 나를 피하려 했다. 그때는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명찰을 달고 있던 때였다. 지금은 나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고 그 여자는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왜 그날 이후로 나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매일 시장에 나타났는지, 이야기는 그날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모르게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그때로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일어난다.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시간이 익숙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펴본다. 어제 장사하면서 서 있었던 시간이 길었나 보다. 허리가 뻐근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신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정신이 조금 든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언제부턴가 주름이 이렇게 깊어졌나. 화장은 하지 않는다. 어차피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땀에 다 지워진다. 옷장에서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꺼낸다. 매일 입는 옷이다. 편하고 더러워도 티가 안 난다. 부엌으로 다시 가서 밥을 한 숟가락 뜬다. 어젯밤에 지어둔 밥. 김치 한 조각과 함께 후루룩 넘긴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뭔가 넣는다는 느낌. 시계를 본다. 5시 반. 서둘러야 한다. 집을 나서니 아직 어둡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간다. 이 시간에는 버스도 뜸하게 온다. 정류장에 나처럼 일찍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서 있다. 다들 말이 없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버스가 온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아직 문을 닫은 가게들. 깜빡이는 간판들. 이 시간의 거리는 조용하다.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버스가 시장 앞에 선다. 내린다. 시장으로 걸어 들어간다. 새벽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빈다. 언니,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 생선 가게 아줌마가 소리친다. 나는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내 자리는 시장 안쪽이다. 좁은 통로를 지나 구석진 곳. 플라스틱 테이블을 펴고 그 위에 비닐을 깐다.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낸다. 어젯밤 새벽까지 만든 것들.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무나물, 시금치 나물.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는다. 반찬통 뚜껑을 연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건넨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언니도요. 어제 많이 팔았어? 그럭저럭요. 요즘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 다들 마트 가니까. 그러게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자기 자리로 간다. 나도 의자를 꺼내 앉는다. 플라스틱 의자. 앉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린다. 시장이 점점 밝아진다. 해가 뜨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간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친다. 어떤 사람은 멈춰서서 반찬을 본다. 가격을 묻는다. 멸치볶음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좀 비싸네.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시장에서 제일 싸요. 글쎄, 그 사람은 다시 걷는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다. 또 기다린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 할머니가 멈춰 선다. 콩자반 맛 좀 볼 수 있어요. 네, 드세요. 할머니가 이쑤시개로 콩자반을 하나 집어먹는다. 씹는다. 괜찮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닐봉지에 담아드린다.
할머니가 5천 원을 건넨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간다. 오늘 첫 손님이다. 작은 위안이다. 다시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다. 해가 중천에 뜬다. 사람이 몰리면 시장 안은 금방 후끈해진다. 등에 땀이 난다.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신다. 미지근하다. 점심때가 되니 사람들이 많아진다. 주부들이 장을 보러 온다.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 네, 새벽에 만들었어요. 신선하네. 김치 하나,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네. 포장을 해서 건넨다. 10,000원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몇 명 더 온다. 반찬을 사간다. 이럴 때는 숨이 가빠진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오후 2시쯤.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쉰다. 허리가 아프다. 주변 가게 아줌마들도 의자에 앉아 있다. 피곤한 얼굴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건넨다. 점심은 먹었어? 아직요. 나도 안 먹었어. 김밥이라도 사 먹을까?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몸 상하면 일도 못 하잖아. 나중에 먹을게요. 사실 배는 고프다. 하지만 김밥 사 먹을 돈이 아깝다. 집에 가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된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가끔 손님이 온다. 사가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한다. 나는 팔리지 않은 반찬을 본다. 멸치볶음 2통, 무나물 1통. 오늘은 이만큼 남았다. 내일 다시 내놔야 한다. 낭비가 아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저녁 5시쯤.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온다. 발걸음이 빠르다. 멸치볶음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 주세요. 빨리요. 네. 서둘러 포장한다. 손님이 돈을 건네고 간다. 이 시간이 제일 바쁘다. 1시간 동안 손님이 계속 온다. 남은 반찬이 하나씩 팔려나간다. 저녁 6시 반. 마지막 반찬이 팔린다. 오늘 장사가 끝났다. 테이블을 닦는다. 빈 반찬통을 가방에 넣는다. 테이블을 접어서 구석에 기대 놓는다. 의자도 접는다. 주변을 정리한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 몸이 무겁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었다. 시장을 나선다. 이제는 어둑어둑해진 거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발이 무겁게 땅을 딛는다. 버스를 기다린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옷깃을 여민다. 버스가 온다. 올라탄다. 이번에도 창가 자리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불이 켜진 가게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이 시간에 도시는 활기차다. 나는 그저 지쳐 있을 뿐이다. 버스에서 내린다. 집까지 걸어간다. 현관문을 연다. 집 안은 조용하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남은 반찬이 있다. 라면을 끓일까 했는데 그냥 밥을 데워 먹어야겠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돌아가는 소리. 밥이 데워지는 동안 씻으러 간다. 샤워를 한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신다. 긴장이 조금 풀린다. 씻고 나와 밥을 먹는다. 혼자 앉아서 소리 없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 그릇을 씻어 놓는다. 시계를 본다. 밤 9시.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눈을 감는다. 잠이 온다. 다음 날도 똑같이 시작된다. 새벽 5시. 몸이 먼저 일어난다. 똑같은 루틴. 세수하고 옷 입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간다. 오늘도 반찬을 펼쳐놓는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테이블. 손님을 기다린다. 오전은 평범하게 흘러간다. 몇 명의 손님이 와서 반찬을 사간다. 점심때쯤 시장이 붐비기 시작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온다. 정장을 입은 여자.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가방은 명품으로 보인다.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옷차림.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시장에 잘 오지 않는다. 그 여자가 가까이 온다.
나는 무심코 그 여자를 본다. 그리고 멈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안다. 믿을 수가 없다. 여자도 나를 본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눈이 커진다. 입술이 떨린다. 여자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 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주변 소리가 사라진다. 여자가 먼저 시선을 피한다.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간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본다. 황급히 멀어지는 뒷모습.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그 사람인가? 손이 떨린다.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진다. 사람들의 목소리, 발소리, 모든 것이 멀게 들린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멍하니 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건넨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점심은 먹었어? 네. 거짓말이다. 점심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아는 사람? 네. 반가운 사람이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반가운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주머니가 더 묻지 않는다.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 앞을 본다. 그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그 얼굴, 그 눈, 틀림없었다. 30년도 더 지났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쉰다. 가슴이 답답하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오늘?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손님이 온다. 아줌마, 콩자반 있어요? 네,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 장사를 해야 한다. 손님에게 콩자반을 준다. 돈을 받는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여자 생각뿐이다. 손이 계속 떨린다. 돈을 세다가 실수할 뻔한다. 오후 시간이 흐른다. 평소와 다르게 시간이 더디게 간다. 나는 계속 주변을 살핀다. 혹시 그 여자가 다시 올까?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저녁이 된다. 장사를 정리한다. 오늘은 왠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테이블을 접고 물건을 챙긴다. 시장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린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 버스를 탄다. 창밖을 본다. 거리의 풍경이 지나간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다. 집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신발을 벗는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힘이 빠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천천히 일어난다. 부엌으로 간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다. 물만 한 컵 마신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별이 하나 보인다. 나는 그 별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왜 그 사람이 나타난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기억이 떠오른다. 오래전 기억. 지우려고 했던 기억. 며칠이 지났다.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그 여자를 다시 볼까봐. 아니, 어쩌면 다시 보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손님이 뜸한 시간. 나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고개를 든다. 심장이 또 쿵한다. 그 여자다. 이번에는 좀 더 수수한 옷차림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다. 여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온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내 가게 앞을 지나간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본다. 몇 걸음 지나가더니
여자가 멈춘다. 뒤를 돌아본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친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자가 다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간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라진다. 나는 한숨을 쉰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본다. 저 사람 누구야? 며칠 전에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꾸 이쪽 쳐다보던데. 그랬나요? 아는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거짓말이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는다. 나는 다시 앞을 본다. 손이 떨린다. 왜 자꾸 오는 걸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말을 걸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걸까? 나를, 여기서 장사하는 나를. 이틀 뒤,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왔다. 내 가게에서 2칸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과일을 보는 척한다. 하지만 나를 보고 있다. 옆눈으로. 나도 본다. 여자는 과일 장수 아저씨와 이야기한다. 사과 얼마예요? 한 봉지에 10,000원. 비싸네요. 요즘 과일값이 다 올랐어요. 여자가 사과를 산다. 돈을 건넨다. 사과를 받아든다. 그리고 내 쪽을 힐끗 본다. 나와 눈이 마주친다. 여자가 황급히 시선을 피한다. 사과를 들고 간다. 나는 그냥 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여자가 사라진다. 그날은 비가 왔다. 비라고 하기엔 애매한. 맞으면 젖고 안 맞으면 찝찝한 비였다. 시장은 비에 약하다. 바닥은 미끄럽고 사람들은 더 급해진다. 멈추지 않는다. 쓱 보고 지나간다. 나는 테이블 위 비닐을 한 겹 더 깔았다. 반찬통 뚜껑을 열 때마다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아서 손님도 뜸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비 오는 통로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그 여자가 걸어왔다. 이번엔 우산이 없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다. 옷깃을 세운 채 사람들 사이를 조심히 지나왔다. 그 여자는 내 가게 앞을 지나갔다.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려는 것처럼.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내 테이블 옆을 스치며 지나가더니 내 가방 옆에 걸어둔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다. 반찬통 하나가 굴렀다. 뚜껑이 벌어졌다. 멸치볶음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아! 사람들이 쳐다봤다. 젖은 바닥에 검은 멸치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몸을 숙이려 했다. 그런데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었다. 그 여자였다. 정말 말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비 오는 시장 바닥에 그대로 그 여자가 멸치를 하나 집었다. 또 하나, 또 하나. 손끝이 떨렸다. 빗물에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 그냥 주었다. 나는 입이 굳었다. 왜 이러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그 여자가 낮게 말했다. 거의 숨처럼. 죄송해요. 나는 손을 뻗었다.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요.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멸치를 주었다. 한 개, 한 개. 주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는 사이야? 저 사람 왜 저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야, 괜찮아? 나는 대답을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여자가 결국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다. 눈이 빨개졌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말이 끊겼다. 죄송해요. 그 말만 남기고 그 여자는 일어섰다. 그리고 우산도 없이 비 속으로 걸어가 버렸다.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멸치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이는 걸 느꼈다. 손이 젖었다. 마음도 젖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너 진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더 자주 보였다. 어떤 날은 내 가게 앞을 그냥 지나갔다. 어떤 날은
두 칸 옆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사과를 만지작거리다 갔다. 눈은 계속 내 쪽에 있었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옆 가게 아주머니도 눈치챘다. 야, 그 사람 또 왔네. 네, 진짜 아는 사람 아니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옛날에 봤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옛날? 아주 오래전이요.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반가운 사이는 아닌가 보네. 얼굴이 안 좋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이었다. 비는 그쳤고 시장은 다시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또 왔다. 이번엔 내 가게 앞에서 멈췄다. 반찬통들을 천천히 훑어보는 척했다. 손끝이 반찬통 위에서 멈칫멈칫했다. 내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이거 얼마예요? 멸치볶음을 가리켰다. 나는 대답했다. 5,000원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여자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 주세요. 네. 나는 비닐봉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가 바스락 소리를 크게 냈다. 멸치볶음을 담아 여자에게 건넸다. 여자가 돈을 꺼냈다. 5,000원을 내민다. 나는 받았다. 손끝이 스쳤다. 짧은 순간 여자가 움찔했다. 나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황급히 손을 뺐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또 나를 본다. 손님이었어? 네, 그 사람 진짜 아는 사람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감사해요, 언니.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손에 남은 5,000원을 받다. 그 여자가 준 돈. 손에 쥐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국 잠을 못 잤다.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그 여자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리고 기억이 떠오른다. 아주 오래전,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26이었다. 젊었다. 지금처럼 주름도 없었고 허리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한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일했다. 말단 직원이었지만 그래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게 자랑스러웠다.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가다니. 나는 열심히 일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나보다 1살 어렸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다. 우리는 달랐다. 서연은 말끔한 명문대를 나왔다. 집안도 좋았다. 영어도 유창했다. 나는 지방 대학을 나왔다. 집안은 평범했다. 영어는 그저 그랬다. 하지만 처음에는 괜찮았다. 서연은 친절했다. 웃는 얼굴이 예뻤다.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감사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점심도 같이 먹었다. 퇴근 후 커피도 마셨다. 서연은 말을 잘했다. 재미있었다. 나는 듣는 편이었다. 선배님은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오래 해서 익숙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다들 선배님 칭찬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다. 서연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임원들이 서연을 찾았다. 서연 씨, 이 자료 영어로 번역해 줄 수 있어? 서연 씨, 이 미팅 통역 좀 해줘. 서연은 잘했다. 완벽하게 해냈다. 칭찬받았다.
나는 점점 뒤로 밀렸다. 내가 하던 중요한 일들이 서연에게 넘어갔다. 앞으로 이 업무는 서연 씨가 맡도록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질투가 생겼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나를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건이었다. 우리 부서에서 누군가 담당자로 가야 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었다. 오래 기다려온 기회였다. 하지만 팀장이 말했다. 이번 건은 서연 씨가 맡는 게 좋겠어. 영어가 중요하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서연 씨가 맡아. 자네는 다른 업무 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괜찮아. 잘해.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뒤처지는 걸까?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눈물이 났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서연은 영웅이 됐다. 회사에서 표창도 받았다. 나는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다. 몇 달 뒤, 더 큰 일이 터졌다. 서연이 승진했다. 나보다 먼저.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5년째였는데. 축하해, 서연 씨. 사람들이 축하했다. 서연은 쑥스러워했다. 감사합니다. 다 선배님들 덕분이에요. 나를 보며 말했다. 선배님,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웃었다. 축하해. 하지만 웃음은 가짜였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억울했다. 화가 났다. 나 자신이 초라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과 거리를 뒀다. 점심도 따로 먹었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 서연이 물었다. 선배님,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바빠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아무것도.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계속 승승장구했다. 나는 제자리였다. 어느 날 팀장이 나를 불렀다. 자네 태도가 좀 문제인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 의욕이 없어 보여. 업무도 대충 하는 것 같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왜 실수가 늘어나는 거야?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실수가 늘었다. 집중이 안 됐다. 자네가 회사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이렇게 초라하게. 고민했다. 밤마다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사표를 냈다. 팀장이 물었다. 갑자기 왜? 제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서연도 왔다.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제가 저 때문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울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이었다. 서연 잘못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저 능력이 있었을 뿐이다. 잘못은 나였다. 실력이 부족한 나. 질투하는 나. 잘 지내. 그렇게 말하고 회사를 나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나는 여러 일을 했다. 다른 회사에도 들어가 봤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다. 결혼도 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생겼다. 우리는 어려워졌다. 아이는 없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술을 마셨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빚도 남았다. 나는 빚을 갚아야 했다. 일을 해야 했다. 아무 일이나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다. 청소도 했다. 공장에서도 일했다. 몸이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때 나는 50이었다.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어디서도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했다.
반찬 장사를,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았다. 처음에는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손님이 생겼다. 이렇게 10년을 더 버텼다. 지금 60이 됐다.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판다.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왔다. 침대에 누워 눈을 뜬다. 새벽이다. 잠을 설쳤다. 기억이 너무 선명했다. 서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분명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 옷차림, 그런 모습, 부러운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부럽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삶이다. 일어난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며칠이 더 지났다. 서연은 계속 시장에 왔다. 이제는 거의 매일 왔다. 내 가게 앞을 지나가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가끔 반찬을 샀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손님과 장사꾼, 그런 관계인 척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옆 가게 아주머니도 눈치챘다.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지?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그냥 같이 일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저렇게 어색해?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쉰다. 뭔가 풀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평생 마음에 남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봐.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주머니의 말이 맞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식욕도 없다. 서연 생각만 한다. 그날 오후, 서연이 또 왔다. 이번에는 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건넨다. 시간 있으세요? 나는 서연을 본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빨리 뛴다. 지금은 장사 중이라서요. 그럼 장사 끝나고요. 저녁에. 제발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망설인다. 듣고 싶은 걸까? 듣기 싫은 걸까? 잘 모르겠다.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요. 서연의 얼굴이 간절하다. 나는 한숨을 쉰다. 6시 반에 장사 끝나요. 그럼 그때 올게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네.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본다. 가슴이 답답하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본다. 만나기로 했어? 네. 잘했어. 풀어야 할 거 풀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게 제일 좋아.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 시간이 느리게 간다. 손님이 와도 집중이 안 된다. 계속 시계를 본다. 6시 반이 가까워진다. 마지막 손님이 간다. 나는 정리를 시작한다. 테이블을 닦는다. 반찬통을 챙긴다. 손이 떨린다. 주변을 본다. 서연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 나와 눈이 마주친다. 천천히 걸어온다. 다 끝나셨어요? 네, 그럼 어디 갈까요? 여기 근처 카페 있어요. 네, 우리는 함께 걷는다. 나란히. 하지만 거리를 둔다. 말없이 걷는다. 카페에 도착한다. 들어간다. 손님이 별로 없다. 구석 자리에 앉는다. 서연이 커피를 주문한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서연이 카운터에 가서 주문한다. 나는 앉아서 기다린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손이 계속 떨린다. 서연이 돌아온다. 앉는다. 우리는 마주 본다. 침묵이 흐른다. 커피가 나온다. 우리는 커피를 받는다. 한 모금씩 마신다. 여전히 침묵. 서연이 먼저 말을 꺼낸다. 선배님, 그 호칭이 낯설다.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답한다. 보시다시피요. 서연이 입술을 깨문다. 선배님, 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네, 나는 커피를 내려놓는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데요?
옛날에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선배님이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선배님이 회사 그만둔 것도 제 때문인 거 알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때문 맞아요. 당신은 그냥 일을 잘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선배님 마음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나는 한숨을 쉰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서연이 눈물을 닦는다. 선배님 그만두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하게 군 거 아닌가.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선배님 연락처도 바뀌었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말이 나왔다. 내 목소리가 차갑다. 서연이 움찔한다. 맞아요. 안 찾았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선배님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건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나는 서연을 본다. 눈물을 흘리는 서연을.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예전의 서연은 항상 당당했다. 웃고 있었다. 지금의 서연은 초라해 보인다. 나처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묻는다. 서연이 눈물을 닦는다. 저요? 네, 잘 지냈어요. 회사에서 계속 승진하고 결혼도 하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부동산 쪽 아이는요? 아들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렇군요. 선배님은요? 나는 잠시 망설인다. 저는 남편 일찍 보냈어요. 죄송해요. 아이는 없었고요. 이렇게 혼자 살아요. 반찬 팔면서.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많이. 근데 어쩌겠어요. 사는 거죠. 서연이 운다. 소리 내서 운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 모습을 본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서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제 잘못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말한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삶을 산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서연이 나를 본다. 선배님,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색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세요. 나는 내 이름을 말한다. 서연이 따라한다. 낯설지만 괜찮다. 우리는 한참 앉아 있다. 커피를 마신다. 말없이. 창밖을 본다. 해가 진다. 거리에 불이 켜진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묻는다. 뭘요? 계속 반찬 장사하실 거예요? 그래야죠. 다른 할 게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익숙해요. 그리고 당신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얼굴을 찌푸린다. 왜요? 그냥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네. 그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나는 일어선다. 저는 이만 갈게요. 벌써요? 네.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요. 그렇군요. 커피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나는 가방을 든다. 카페를 나간다. 서연이 뒤따라온다. 저 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다. 시장에 오면 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잘 지내세요. 나는 걷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느낀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 서연은 다시 오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장사를 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속이 후련한 것 같았다. 말을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서연이 울었기 때문일까?
잘 모르겠다. 그냥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 사람 안 오네? 네, 이야기는 잘했어? 네. 잘했어요. 다행이다. 얼굴이 좀 나아 보여. 그래요? 응. 요즘 편해 보여.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언니. 뭐가 고마워. 그냥 보기 좋아서. 어느 날 아침, 시장에 나왔는데 내 자리에 뭔가 놓여 있었다. 종이봉투 하나였다. 누가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들이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볍지 않았다.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니었다. 병원 봉투였다. 허리 전문 병원, 접수지, 예약 확인서,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선배님, 돈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님 성격에 절대 안 받으실 거 아니까요. 대신 아파도 참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도움 말고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가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몸 상태만이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서연, 나는 종이를 접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주변이 시끄러웠다. 상인들 목소리, 손님들 발소리,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손님이 많았다. 반찬이 잘 팔렸다. 저녁 무렵 반찬이 거의 다 팔렸다. 나는 일찍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와서 다시 봉투를 꺼냈다. 예약 날짜를 다시 봤다. 금요일 오전 10시. 가지 않을 이유는 많았다. 바쁘다는 핑계, 돈이 없다는 핑계, 괜히 병원 가면 더 아플까봐 무섭다는 이유. 하지만 안 갈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자존심.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가보기로.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다. 금요일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다. 의사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있네요. 조금 늦었지만 아직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끝이 아니라는 말 같아서 치료 계획을 듣고 약을 받아 나왔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다. 밝았다. 나는 그 길로 신발 가게에 들렀다. 푹신한 신발을 하나 골랐다. 신어보니 발이 편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괜히 웃음이 났다. 다음 날 다시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조금 가벼웠다. 밥을 먹고 집을 나섰다. 시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자리로 가서 테이블을 펴고 반찬을 놓았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늘 얼굴이 좀 낫네? 그래요? 응. 진짜로. 나는 웃었다. 해가 떴다. 시장이 밝아졌다. 손님이 왔다. 어서 오세요. 나는 평소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아프지 않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도 하루가 견딜 만해졌다. 시장의 아침은 늘 똑같다. 새벽 6시. 하나둘 불이 켜진다. 상인들이 모인다. 나도 그중 하나다. 반찬을 펼쳐놓는다. 손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60이라는 나이. 젊지 않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끔 생각한다.
서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러길 바란다. 진심으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다. 그저 삶이다. 사람마다 다른 삶. 나는 내 삶을 산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가 뜬다. 시장이 밝아진다. 첫 손님이 온다. 어서 오세요. 나는 웃으며 맞이한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